개인 사업자든 소상공인 분들, 폐업하신 분들 지원하고 있는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지원 규모가 한 75억 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0억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과 한 2년 정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한 250억 원 정도의 그 사업 예산이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만큼 자영업, 폐업,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자영업, 폐업,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다른 데이터를 심각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상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상가 공실 얼마나 심각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자 지원 관련한 세금만 나홀로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상가에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내용인데, 매일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SNS로 골목 맛집 찾고 옷을 사고 스타벅스, 나이키도 역세권을 떠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이 신문기사를 요약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대로변은 텅 비고 뒷골목은 붐비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음식점 맞춤 양복까지 수익 악화로 대로변 매장에서 지금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매출이 100억이 늘어나면 일반 점포는 평균 8.2개 정도가 폐업을 한다라고 통계 자료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은 가성비와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골목 맛집을 앱으로 직접 찾아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공실 많은 이태원역 대로변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기사에 나왔던 사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태원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주요 상권인데 여기 사진을 곳곳에 보시게 되면 공실이 많은 이태원역 대로변 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태원역을 가서 관련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만 역시 심상치가 않은 부분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고요. 여기 기사에 있는 사진처럼 공실이 아주 많은 이런 사진들은 주로 이제 공실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대 입구역에서 만약 홍대 맛집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이제 뭐 홍대역 몇 번 출구해서 만나서 대로변 주요 상권 위주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팅 전에 미리 특정 지역을 검색을 해서 맛집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플이라든지 웹에서 다양한 맛집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제 매장 정보라든지 그리고 실사용 후기라든지 그리고 그 해당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촉, 프로모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리고 매장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특정 이제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그러한 기사들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로변의 상권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사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신문기사인데 세종 신도심의 빈 상가가 45건 정도가 경매로 나왔는데 3분의 1 가격에도 유찰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세종경제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과 사진과 기사 제목이고요. 이 기사는 이제 한 3개월 전에 공개가 되었던 그런 이제 신문기사고요. 그리고 또 한 1년 전 기사인데 중앙일보 경제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공실률 7% 정도 신촌, 실제로는 사실상 상가 절반이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러한 사진과 같이 많은 부분이 매물로 나와 있고, 제가 실제로 신촌에 갔어도 제가 제 유튜브 목록을 보시게 되면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영상으로 남긴 게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남이라든지 신촌, 그리고
가로수길, 이태원 녹사평역, 그리고 강남 등을 제가 실제적으로 다 돌면서 짧게는 5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로 영상으로 다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고 노웨어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창업 관련된 의사정보를 하시는데 신문기사도 기사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다양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 노웨어라는 재생 목록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요 몇 가지 영상들은 제가 이 영상 끝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영상 끝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가 공실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네이버 키워드 이 트래픽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 검색 추이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 불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네이버 검색 트래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저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경영 지도사로서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핵심만 얘기하면 여기 연간 검색을 하고 나와 있는데,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이렇게 개인 사업자 폐업 관련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한 사업명입니다. 근데 제가 희망 리턴 패키지를 제가 이렇게 이 키워드를 가져온 것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이 키워드의 검색량 자체가 이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에서 녹색은 모바일, 파란색은 PC에서 검색량인데, 희망 리턴 패키지의 월 검색량을 보게 되면 모바일에서만 한 5,000건 정도 최근에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검색량이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 아마 2019년 2월달에 대한 부분인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2월달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검색 기간을 제가 좀 길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길게 살펴보면 이러한 데이터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2016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양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죠?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8년 하반기부터 그 상승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자영업을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한 8,000명 정도, 예산은 한 75억 원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다 보니까 2019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300억이 좀 넘는 그런 이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다 우리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이제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상계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경영지도사로서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과 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개인사업자든 소상공인 분들, 폐업하신 분들 지원하고 있는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지원 규모가 한 75억 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0억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과 한 2년 정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한 250억 원 정도의 그 사업 예산이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만큼 자영업 폐업,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자영업 폐업,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다른 데이터를 심각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사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상권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나가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NS로 맛집을 찾아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패턴이고, 평소에 맛집을 수없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맛집을 우리는
검색이라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맛집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맛집 찾는 앱 또는 SNS로 검색을 한다면 예약도 가능하고 SNS로 어디 찾아오라고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지도도 보내주고 이런 아주 편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고객과 사업자 모두 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상가 건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고 간물주라든지 다양한 이제 신조어들이 나왔는데 지금 건물주가 그렇게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 비싼 건물을 샀는데 이제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공실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또 마음대로 깎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비싼 건물 가격은 떨어지고 공실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위주로 이제 마케팅이 전개가 될 것이고 오프라인도 세입자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주들이 무조건 해피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분양 대행사의 말만 듣고 분양을 받거나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좋다고 추천하는 물건들, 특히 분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는 특히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생태계가 어떤고 하면 쇼핑도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쇼핑몰에서 네이버 스토어팜이 되었건 다양한 쇼핑몰에서 모델이 입은 핏이 마음에 들어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고 결제는 저장된 카드로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쇼핑이 너무 편리한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을 보고 손가락 한 3-4번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고 결제된 그 제품은 다음날 또는 늦어도 다다음날이 되면 우리는 그 제품을 자택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매 환경, 이 쇼핑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것이 당연히 가성비도 더욱 좋고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변한 세상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변한 세상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 아날로그 세대는 이를 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모바일과 SNS로 정말 많은 우리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급변하게 바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순진하게 퇴직 전에 상가나 하나 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시면 아주 곤란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잡아먹는 이러한 이제 시대에는 상가를 노후에 사게 되면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2가지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상가는 입지와 지급 가능 임대료를 예측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실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그 선수가 아니라면 그 게임판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어설프게 상가 투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쳐다보지도 마시라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무테크가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재테크 한답시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분야의 선수가 아니면 나는 그 분야 선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온라인과 SNS 마케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과 SNS 마케팅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온라인 SNS 마케팅을 하건 안 하건 이건 2번째 문제이고요.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과 SNS를 필수적으로 인지를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전문가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개인 사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러한 부분들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온라인과 SNS 마케팅은 필수적으로 꼭 인지를 하고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거듭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제가 창업 멘탈 코치라는 이 브랜딩을 운영을 하면서 제 유튜브에 그간 온라인 마케팅과 SNS 마케팅 창업 전략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가 이 영상에 남겨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이렇게 접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을 꾸준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